여야 모두 이제 동상이몽이 있는 것 같아요. 151명이 필요하느냐, 탄핵소추를 통과시키는데, 아니면 200명이 필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금과 억주로 생각했던 게 국회 입법조사처나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었던 과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에 보면 200명이 필요하다. 대행을 탄핵시키려면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는데 2015년도에 발간된 헌법재판소법 주석입니다. 권한대행 위법 행위엔 대통령 기준, 국무총리 직무 중 위법엔 총리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발의된 그 안에 의하면 3가지는 총리 때 일이고 그렇죠. 2가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민주당이 의도하는 것은 사실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는 압박용이라면 사실은 이것은 200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민주당이 잘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도 입장이 좀 변했더라고요. 어쨌든 양당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에 200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도 있다. 처음에는 151석을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원식 의장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장을 말하자면 압박하는 151석으로 압박하는 그런 그 지경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야사당 뭐 또 야당 전체가 이 탄핵안에 다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여당의 한 4표 정도 넘어온다 하더라도 190석 정도, 190표 남짓이 될 수밖에 없는 다 모아서 또 혹은 과거 야당으로 다 포함해도 196표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 본회의를 올린다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실제로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최상목 부총리도 한덕수 총리의 어찌 보면 직계 아닙니까? 기재부 직계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시간만 끌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뭐 로스쿨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국회법에 대해서 다 저희가 알아야 됩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저희가 대리인을 뽑아놨는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평가를 해달라는 겁니까? 민심으로 결정을 해달라는 겁니까?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김영태 의원 보시기에는 만약에 진짜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게 처리가 되려면 200명이 넘으면 됩니다. 만약에 탄핵 소추안을 처리한다면요.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뭐 이따 오후에 저희가 이제 11시에 오전 11시에 또 의총이 있어서 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권한대행의 탄핵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아마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식 실장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다 반대했고 잘못한 걸로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 역시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탄핵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이 올랐고 경제 위기고 외교가 지금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에 의결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국가적인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실제적으로 탄핵소추안에 나와 있는 그 근거가 정말 총리가 권한대행이 탄핵돼야 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야가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민주당의 탄핵 주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입니다. 즉 선거로 범죄를 덮겠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과 사범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재현 부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덮기 위해 빨리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되면 나의 범죄가 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서두르는 거 아니냐. 탄핵.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민주당은 너무 탄핵을 남발하는 건 아니냐. 다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권성동 그리고 국민의힘은 진짜 2년 6개월 동안 지겹도록 이재명 대표 범죄 행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저는 이 그 탄핵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재명 대표의 건은 수사 진행되고 있고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이 비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그 탄핵은 비상계엄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이후의 행동은 계속 지연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서 완결성을 가져서 9명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을 다 바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민주당에게는 탄핵에 남발한다고 또 비판만 하시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또 지금 전과사범 이재명 대표에서 그러면 비상계엄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은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정말 말씀드렸지만 이제 뼈를 깎는 것이 아니고 뼈를 교체할 정도의 민심의 역행이 아니고 지금 이탈한 상황인데 저렇게 계속 이재명 대표를 또 언급하면서 또 빠져나가려고 하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 이제 식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권성동 대표도 있지만 여기 계신 또 김용태 의원도 정말 또 국민을 바라보고 또 국회의원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럼 비상시국에 위험할 때 정말로 국익을 위해서 한번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힘들고 국론이 혼란스럽고 뭐 환율, 주식 다 망가진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인지 진짜 답을 한번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저런 주장에 맞서서 민주당은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헌정 질서를 또 무너뜨리는 저는 그럴 리 없고 내란 공범이 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 봅니다. 만약에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했는데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똑같으면 계속 탄핵 가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그중에 한 명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그러면 15명 중에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예, 다 탄핵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 자, 저희가 실시간 뉴스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오전에 밝힌 겁니다. 범죄자 동네 돌아다니면 누가 물건을 사겠느냐. 내란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 최악이고 소비 심리 정말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한덕수 대행 탄핵한다.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은 내란 핵심 피의자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긴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는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다 탄핵이 되면 정말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걸 텐데 그러면 정말 손은 누가 키워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글쎄요,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라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도 납득되지 않고요. 지금 그나마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화라는 말씀을 드리기 자체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계엄 사태 이후에 조금씩 그래도 잘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또다시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된다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노종면 의원이었나요?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위원들을 계속해서 탄핵해 나간다면 사실상 행정부의 어떤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면 심각한 정말 정부 운영에 하자가 생기는 것일 텐데 그럼 민주당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당처럼 행동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로도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안이 자동 발효될 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렇게 하면 국회에서 다수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입법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정말 헌법을 수호하려고 대한 의지나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지보다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해서 관철시키는 거 아닌가. 이 어려운 상황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 특히 이제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고 하는 범죄자가 동네 돌아다니면 누가 밥을 사느냐, 네, 물건을 사느냐. 그러는데요. 저 국민들이 저 말을 이야기할 때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사태 때는 그 말이 들어올 거예요. 예. 민주당 말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비상계엄 사태의 잘못을 책임을 지고 우리 당 의원도 일부 찬성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켜서 지금 탄핵안이 가결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정을 안정시켜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그냥 조급하게 시간표 스케줄대로 안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탄핵을 또 하겠다는 건데 무슨 그게 내란 사태 때문에 이게 물건을 안 산다는 말이 됩니까? 범죄자 때문에 물건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자 당대표 때문에 지금 내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직접 자업자득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는요.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어 있는 거고 그냥 강대강의 기싸움을 하는 건데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누가 제안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동네도 있지만 전국에 지금 민주당의 그건 현수막이 뭔지 아십니까? 내란 극복 국정안정이에요. 오케이. 그럼 내란 극복하기 위해서 국정 안정하는데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이 민주당의 작태를 보고 국민들이 정말 국정 안정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권한대행까지 계속 하겠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이름도 좋아요. 거기에서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저께 한덕수 대행했던 것도 그거 아닙니까? 제발 거기서 우원식 의장 있죠. 이재명 대표 있죠. 권영세 지명자 있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있잖아요. 이분들이 모여서 쌍특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헌정체제 이후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특검은 전부 여야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당도 김건희 특검법 끝까지 거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세 번째 특검법 민주당이 올렸던 것 정도로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제3자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범죄 항목 2개 정도만 해서 하면 우리 당도 합의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예. 헌법재판관 임명도 저는 우리 당 안에서도 오세훈 시장, 안철수 대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기다려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서 얼마든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민주당 24일까지 안 난다? 탄핵하겠다. 26일까지 안 한다? 탄핵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제안한 충분히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도 날짜 때문에 일주일을 못 참아서 무슨 조급증 걸려서 떼쓰나 어린아이처럼 하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큰 책임을 진 것처럼 오늘 이 사태 민주당 책임져야 될 겁니다. 예. 제가 복잡한 지금 탄핵 이후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임명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되고 추가 임명할 때는 어떻게 되고 이것들을 다 우리 서민들이 알아야 하는 건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범죄자 동네 돌아다니면 누가 물건 사나. 당연히 범죄자가 있으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경제가 안 돌아가겠죠. 근데 또 국민의힘 일부 친윤 성향의 지지자들이나 일부 보수 지지자들은 아니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고 1심에서 유죄받은 거는 이재명 대표인데 그거는 범죄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전과를 들먹이고 그랬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연속적인 그 탄핵, 사실은 탄핵이 되지 않을 걸로 제가 보이기 때문에 현재에 가서는요. 예. 한덕수든 누구든 간에 최상목이든 간에 왜냐하면 이 대행자의 물론 탄핵도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 관련 법규에 의하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2017년에 박한철 범죄소장의 후임에 대해서 사실은 6개월 동안 공전되고 여야 합의로 후임이 정해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합의해 오라는 얘기 자체가 과연 위법한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는 탄핵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네. 보면 그럼 민주당이 의도하는 것이 그러면 국무위원들의 직무정지 상태인가라고 본다면 그래서 민주당이 혹은 이재명 대표가
이익 보는 게 뭔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말하자면 뭐 설령 뭐 최상목 부총리 체제가 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할 것처럼 어쨌든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합의안을 만드는 시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서로 톤 다운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탄핵의 줄 탄핵 이 소식 때문에 환율이요. 지금 현재 1,474원입니다. 한국 경제 큰일 났습니다. 이 15년 9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IMF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 금융위기 뒤 처음으로 1,470원대입니다. 1,460원대였는데 1,470원도 돌파했습니다. 2009년에 1,488원이었으니까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정치인들 오늘 본회의 열고 한덕수 탄핵안 의결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수 최악이고요. 수출 트럼프 행정부 1월 달에 들어서고 나면 수출도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정치권들 빨리 합의를 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머리를 좀 맞대셨으면 좋겠습니다.